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GSAT, 그러니까 삼성 직무적성, 응용수리, 그러니까 그 수리 영역이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문항이 응용수리, 그 다음에 나머지 15문항이 자료해석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항상 그 패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용수리에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역대 기출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응용수리 역대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역대 기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죠. 최신 기출.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5문항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8년 상반기 5문항, 그 다음에 하반기 5문항 이렇게 해서 그 15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의 풀이,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선생님 할 거거든요. 할 텐데 요거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2019년 상반기 기출문제 5문항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작년도 기출문제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순서대로 할 텐데 여기에 지금 보면 문제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요. 문제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작년도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얘하고 숫자만 살짝 바뀌어 있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의 문제는 작년 문제를 올해 문제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지금 기출 문제들 보면은 거의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방정식에 활용해서 한 3문제 나오고 보통 그 다음에 확률하고 경우의 수하고 확률 그 파트에서 2문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 1문제, 그 다음에 확률 문제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문항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그 소금물의 농도 문제가 다른 기업은 거의 출제가 많이 빠지거든요. 예전에는 시간 속력 거리 문제,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문제 빼놓지 않고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소금물의 농도 문제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GSAT라죠. GSAT, 그지? 그 GSAT 같은 경우는 GSAT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간, 속력, 거리, 소금물의 농도 문제 여기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난이도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내가 볼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주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많이 해야만, 그러니까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평이한 형태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이렇게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전체 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요령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매로 푼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순서대로 풀이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요령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형태로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응용수리는 거의 절반 이상 그렇게 돼요. 그런데 GSAT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학과정입니다. 중학과정. 물론 고교과정도 있어요. 확률 쪽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나 확률 쪽에는 고교과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실력을 가미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지금 난이도하고 그다음 문제 형태 이런 걸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2019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 5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할게요. 1번 이제 확률 문제인데, 각각 0, 1, 2, 3, 4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큰 수부터 나열한 후 대소를 비교하는 게임을 영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영희가 0, 3, 1을 뽑은 후 뽑은 카드를 다시 돌려 놓았을 때 영희보다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 문제는 주로 숫자 카드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경우의 수. 그쵸? 경우의 수로 해서 순열로 많이 나옵니다. 순열로. 그죠? 5장 중에 3장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할 수 있는 3자리의 정수는 몇 가지입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순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순열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5장 중에 3장을 그냥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아서. 그럼 뽑은 다음에 그럼 숫자 카드 3장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큰 수부터. 그죠? 큰 수부터 자릿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 수는 10의 자리, 가장 작은 수는 1의 자리. 이렇게 나열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큰 수부터 나열하는. 그러니까 이건 순열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 2, 3을 뽑았다. 그럼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순열에서는 숫자를 쭉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뭐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건 순열이죠. 왜? 얘랑 다른 거잖아요. 각각이 다. 그치? 그런데 얘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에요. 조합. 뽑기만 하면 돼. 왜? 3장을 뽑으면 1, 2, 3을 뽑았어. 그러면 큰 수부터 무조건 나열을 해야 돼. 수를 나열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3, 2, 1이야 그냥.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즉 얘는 뭐라고요? 순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나열은 무조건 큰 수부터 나열이 되는 거다. 됐죠? 그렇다면 자 이제 영희가 0, 3, 1을 뽑았어요. 그러면 영희가 뽑은 숫자는 그냥 320이에요. 320. 그럼 정해진 거야. 320. 아, 영희, 네가 뽑은 거 320이야. 자, 집어넣어. 해서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막 섞어서 이제 또, 자, 내가 뽑을게 해서 3장을 뽑았어요. 그 얘기죠. 그럼 뽑아서 그 수를 큰 수부터 앞자리부터 쭉 나열했을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죠?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 수가 이 수보다 32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죠.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자 320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확률이니까요. 분모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분모.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걸 먼저 구해야죠. 그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순열로 풀면 안 돼.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 그냥 뽑기만 하면 돼. 5장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면 돼. 3장을. 맞죠? 3장을 뽑으면 그냥 숫자의 배열은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장 중에 3장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5C3. 됐나요? 이게 분모야, 분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자를 구해야죠, 분자를. 그치? 즉, 자, 이제 3장을 뽑아서 나열을 했을 때 그 수가 요거보다 큰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뽑은 3장의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뽑은 3장의 숫자 카드 중에 가장 큰 숫자가 3일 경우가 있죠. 3일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일 수가 있죠. 그 밑으로는 안 되죠. 뽑은 숫자 카드의 수가 가장 큰 수가 2인 경우는 소용없잖아요. 얘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뽑은 숫자의 가장 큰 수가 뽑은 카드의 가장 큰 수가 3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0, 1, 2, 3, 4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개, 3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가 3이야, 3. 가장 큰 수가. 그럼 4는 안 뽑혔다는 얘기죠. 안 뽑혔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 이 수보다 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3, 2, 1. 그치? 321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는 자, 이번에는 3장 중에 3장 카드 중에서 가장 큰 수가 4인 경우, 가장 큰 수가 4가 뽑히는 경우, 4가. 가장 큰 수가 4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두 수는 어떤 게 뽑혀도 상관이 없죠. 그치? 왜? 맨 앞자리가 4니까 400 얼마니까 얘보다 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가장 큰 수가 4가 뽑히는 경우에요. 4가 뽑히는 경우에는 나머지 4장 중에 2장은 어떤 게 뽑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4는 이제 뽑혔다고 놓고 나머지 4장 중에 2장을 뽑는 경우의 수죠. 나머지 4장 중에 2장을 뽑는 경우의 수. 됐나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뭐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계산만. 자, 5C3은 얼마죠? 5C3하고 5C랑 똑같은 거지, 그치?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10가지. 그래서 이거는 10이고요. 얘는요, 1 플러스 4C.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얼마예요? 6이죠. 그치? 그럼 1 플러스 6 해서 10분의 7. 요게 확률이에요, 확률. 오케이? 요게요. 즉, 더 큰 수가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7이다. 즉, 퍼센트로 바꾸면 70%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주 고난도의 문제는 아니죠. 무슨 대학 수능처럼. 그치? 자, 이게 1번 문제, 확률 문제 잠깐 다뤄봤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숫자 카드를 뽑는 과정에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열로 풀면 안 된다.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 왜? 뽑기만 하면 지들이 자동 정렬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요건 이제 일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활용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시간, 속력, 거리,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일률. 그 중에 요거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원가, 정가, 할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죠. 자, 일률 문제인데 볼게요. A, B 두 사람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A는 1.5시간에 3문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A, B가 함께 만들면 3시간에 10문제를 만들 수 있대요. 그죠? 이때 B 혼자서 25문제를 출제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럼 B는 한 문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그게 핵심이죠? 만약에 한 문제를 만드는데 10시간 한 문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린다. 그럼 25문제 만들면 2.5시간.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그럼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일단 우리가 일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이걸로 풀어요. 보통. 거의 일률 문제는 누구 혼자 하면 얼마 걸리고 누가 하면 얼마 걸리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가 대부분이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만큼 하는데, 하루에 얼만큼 하는데, 1분에 얼만큼 하는데, 요거 가지고 거의 다 풀어요. 다 풀려요, 이걸로 풀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걸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접근해보면 볼게요. A는 1.5시간에 3문제를 맞는데, 그럼 1.5시간에 3문제니까 1.5 대 3은 얘가 1시간에 얼마 만든다는 얘기예요? 2문제 만든다는 얘기죠. 1대2. 그치? 그러면 A는 1시간에 2문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함께 A와 B가 함께 만들면 3시간에 10문제를 만든대요. 그지? 그럼 1시간 동안 얼마 만든 거야? 1시간에 A, B가 함께 1시간에 몇 문제 만들어요? 3분의 10문제 이렇게 만들죠. 3시간 동안에 10문제니까 1시간에는 그거에 3분의 1씩 만들잖아. 맞죠? 3분의 10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A가 혼자서 1시간에 2문제를 만들어. 근데 둘이 같이 만들면 1시간에 3분의 10 이렇게 만들어.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에서 이걸 빼면, 그쵸? 빼면 B가 1시간 동안에 만드는 문제의 양이 나오죠. 얼마 만들어요? 1시간에 둘이 같이 만들면 3분의 10이야. 근데 A 혼자서 2문제야. 그럼 3분의 10에서 2문제 빼면 되죠. 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겠지. 3분의 10에서 2 빼기. 2 빼면 됐죠?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요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 얘가 1시간에 3분의 4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25문제를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거죠. 그럼 비례식으로 1대 3분의 4는 그쵸? 요게 뭐냐, 요게 문제? 몇 시간? 몰라요. X시간. X 구할 거예요. 그쵸? X 대 25 요렇게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면 3분의 4x는 25가 돼서 x는 여기다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없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75시간. 요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4분의 75시간. 계산해야죠. 그치? 자, 요거는 4, 1은 4, 4, 8에 32, 18하고 4분의 3시간. 그러니까 18시간, 그 다음에 4분의 3시간이 몇 분이에요? 4분의 3시간. 4분의 3시간 분으로 고치면 4분의 3 곱하기 60. 맞아요? 얼마니? 4, 1은 4, 4, 5, 20. 맞죠? 45분. 분으로 고치면 45분. 그래서 18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여기 있네요. 요렇게 푸는 겁니다. 즉 단위 시간, 1시간을 얼만큼 만드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 상관없죠. 이렇게 봐도 돼요. 봐요. 자, 선생님은 사실은 요거 이제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난 이렇게 이해. 요거를 통일시켜도 되거든? 1.5시간에 3문제를 만들잖아. 맞죠? 1.5시간에. 그러면 여기는 3시간에 10문제잖아. 그럼 얘를 바꾸는 거죠. 3시간에 6문제 이렇게 해요. 맞죠? 그러니까 1.5시간에 3문제를 만들어 A가. 그러면 그치? 이걸 시간을 통일시켜서 3시간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3시간에 6문제 만드는구나. 그럼 굳이 힘들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 봐봐요. A, B가 함께 만들면 3시간에 10문제래? 그럼 B 혼자. 바로 나오죠. 이렇게. 둘이 같이 만들면 3시간 동안에 10문제 만드는데 A 혼자서 3시간에 6문제 만들어. 그럼 나머지 4문제를 누가 만든 거야? B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 3시간에 4문제 만드는구나.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얘는 3시간 동안에 4문제를 만듭니다. 얘가 그럼 25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몇 시간 걸립니까? 그 얘기죠. 그럼 일단 봐봐요. 24문제. 왜 24문제야? 3시간에 4문제니까 3시간에 그치? 4의 배수로 나가면 4의 배수. 그쵸? 그러니까 얘는 4, 6에 24. 곱하기 6이죠. 곱하기 6. 그럼 3, 6, 18. 18시간에 24문제 만들어. B는. 맞죠? 18시간에 24문제 만듭니다. 그 한 문제 남죠? 그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까요? 그 얘기죠.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까요? 그것만 따지면 되죠. 그럼 한 문제 얼마만, 한 문제당 얼마 걸려요? 3시간 동안에 4문제를 만드니까, 그쵸? 이걸 4로 나누면,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쓰기가 또 헷갈리지, 그지? 봐봐요. 3시간에 4문제니까 얘가 1, 한 문제당 얼마 걸립니까? 4분의 3시간 걸립니다. 이렇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18은 빼버리고 18시간은 다 빼버리고 봐, 여기 다 똑같잖아요. 맞죠? 즉 한 문제 만드는데 얘가 그러면 얼마 걸립니까? 이것만 따지면 돼. 4분의 3시간 걸립니다. 됐죠? 4분의 3시간이면 분으로 고치면 45분입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 문제 가볼게요. 요건 역시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자, 농구대회에서 총 13개의 팀이 각각 6개, 7개 팀으로 조를 나눠서, 그러니까 2개 조로 나눴다는 얘기죠? 한 개 조는 6개 팀, 한 개 조는 7개 팀, 이렇게 경기를 진행한다. 우선 각 팀이 같은 조에 속한 나머지 팀들과 한 번씩 경기하는 리그전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른 후 각 조 1, 2위 팀 총 4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1에서 4위 순위를 가르는 본선 경기를 치른다. 예선전의 관람권 가격은 경기당 2만원, 본선 경기의 관람권은 경기당 3만원일 때 모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얘기죠. 단 예선전 각조 1, 2위 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경기는 발생하지 않으며 본선의 각 시합은 한 번의 경기로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올해 상반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요게 올해 상반기 문제인데 요놈을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있어요? 작년 하반기 4번 문제. 하반기 기출 4번 문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불과 또 몇 달 후에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테니스 대회 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먼저 각 선수가 나머지 7명과 한 번씩 경기한 리그전 방식으로 예선을 치른 후 성적이 높은 상위 4명의 선수가 토너먼트전 방식으로 본선을 치른다. 예선 경기의 관람료는 1만원, 본선 경기의 관람료는 2만원일 때 모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단 예선 상위 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추가 경기는 발생하지 않으며 본선의 각 시합은 한 번의 경기로 승패가 갈린다. 또한 3, 4회전은 치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문제의 차이점. 수치가 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 처음에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는 그냥 8명 선수가 한 번씩 싸우는 거야. 조가 따로 없죠. 근데 얘는요. 얘는 2개 조로 나뉘어서 싸는 거죠. 그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기당 관람료가 얘는 10,000원 20,000원이고요. 그치? 얘는 10,000원 20,000원. 예선은 10,000원 본선은 20,000원. 얘는요 20,000원 30,000원. 별로 차이 없어요. 또 차이는 하나는 3, 4회전이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죠. 1에서 4위의 순위를 가르는 거는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갈라야 되잖아. 1, 2, 3, 4. 그때는 3, 4회전이 있죠. 그치? 근데 작년 나온 문제는 3, 4회전이 따로 없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같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이제? 리그전하고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 수만 구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요게 포인트. 조금만 알면 돼요, 그것만. 리그전은 뭐야? 리그전은 한 번씩 다 싸우는 거. 리그전은 N명이 또는 N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해야 된다. 그때 경기 수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뭐 어떤 경기든
물론 그 다구리로 막 그죠? 단체 그 해병대 같은 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치? 떼거지로 막 들어가고 막 그 중에 한 사람 살아남는 거. 근데 일반적인 모든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이 팀하고 이 팀하고 두 팀이 싸우는 거잖아. 한꺼번에 농구 경기를 하는데 세 개의 팀이 들어 싸우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한 팀씩 N개의 팀이 있는데 또는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서로 한 번씩 경기를 다 해야 돼.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N개의 팀 중에서 서로 경기할 두 팀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NCE야.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전은 조합이다. 이렇게 하면 돼. NCE다. N개의 팀 중에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경기하는데 순서에 상관없죠. 누구를 먼저 뽑든. 그치? 그 다음에 토너먼트는 뭐예요? 토너먼트는 자, 이게 토너먼트가 지금 얘처럼 얘는 사실 쉬운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야. 왜?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거든. 토너먼트란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너랑 싸워. 너랑 싸워. 그래서 이긴 놈끼리 너랑 싸워. 이게 토너먼트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는 봐봐. 얘는요. 자, 1에서 4위 순위를 가린 거야. 4개 팀. 그러니까 토너먼트의 이 공식을 몰라도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려서 하면 돼요. 몇 개요? 몇 경기? 하나, 둘, 세 경기. 3, 4회전 있으면 4경기. 맞죠? 근데 이 토너먼트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공식처럼 써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만일에 7팀이면 어떡할래? 더 복잡하게 9팀이면 어떡할래? 그 복잡해지죠? 왜? 2의 거듭제곱 2팀, 4팀, 8팀, 16팀 이렇게 나가면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나가면 토너먼트의 경기수가요. 그 따지기가 편해요. 왜? 부전승이 없으니까. 만일에 8팀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8팀이다 그럼 봐봐요. 부전승이 없잖아. 이렇게 부전승이요. 없죠? 부전승이 없으니까 따지기가 편해요. 언더스탠드? 그냥 처음에 하나, 둘, 셋, 4경기, 그 다음에 2경기, 그 다음에 1경기, 4, 2, 1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만일에 9팀, 13팀, 그럼 어떡할래?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에는 부전승이 나오게 돼서 부전승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 그려서 따지기가 어때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야 자, 다 무시하고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이야. 기본적으로 자, 4팀이다. 그러면 자, 3, 4회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기본적으로 3, 4회전이 없으면 N개의 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N-1이에요. 4팀이 토너먼트 한다. 그럼 3경기예요. 3, 4회전 없을 때. 언더스탠? 그냥 8팀? 그럼 7경기예요. 그러면 15팀은요? 14경기예요. 부전승을 다 고려했을 때. 이해 갔습니까? 그럼 1351팀이면요? 1350경기예요. 토너먼트는. 그래서 3, 4회전이 없으면 N개의 팀이 자기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니건 무시하고요. 다 무시하고 N팀이 경기한다. 몇 경기냐? N-1경기. 다시 뭐라고요? N-1경기. 근데 만일에 3, 4회전이 있으면 N경기예요. N경기. 요것만 기억하면 다 끝나요. 요것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를. 월드컵이죠. 그지? 월드컵 축구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각 조별 리그를 합니다. 맞죠? 그지? 몇 개죠? 8개죠. 8개조가 조별 리그를 해요. 월드컵 축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월드컵 축구 경기는 총 몇 경기일까요? 이걸 예를 들어 줄게요. 월드컵 축구를 예를 들어 줄게. 자, 조별 리그가 4팀이 한 조예요. 그죠? 월드컵 축구에서 4개의 팀 A, B, C, D에서 조가 있잖아. 그치? 각 4팀씩. 그래서 거기에서 조별 리그를 해요. 한 번씩 다 경기를 해서 거기서 상위 2개의 팀이 올라가지. 그치? 승점 따지고, 그치? 그 다음에 득실차 따지고, 맞죠? 그 다음에 득실도 똑같으면 뭐죠 그거? 뭐 다득점 뭐 이런 거 그런 걸 따져가지고 상위 2팀을 가리죠. 그 2팀씩 가려서 8개 조, 4팀씩 8개 조. 그래서 총 32개국에 32개국. 그치?
그 팀들이 서로 각 조별리그를 합니다. 그럼 조별리그에 몇 경기입니까? 몇 경기입니까? 네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려면 4C2예요. 4C2. 4C2. 네 팀 중에 경기란 두 팀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 아시겠습니까? 4C. 그런 조가 몇 개 있어요? 8개 조가 있어. 그래서 곱하기 8이야. 이게 조별리그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4C가 6이니까 6, 8, 48. 48경기가 돼. 그쵸? 이게 조별리그의 경기 수고요. 그래서 각 조에서 상위 두 팀씩 뽑잖아. 그치? 상위 두 팀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6개 팀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토너먼트 하죠. 토너먼트. 그치? 토너먼트. 이때 토너먼트의 경기 수가 몇 경기입니까? 그럼 16팀이면 15경기야. 근데 월드컵 축구는 그쵸? 토너먼트에서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잖아. 한 번 지면 끝나는데 맨 마지막 준결승전에서 지면 준결승전에서 진 팀끼리 한 번 더 싸우죠. 뭐 때문에? 3, 4위지. 3, 2, 4위. 동메달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니까 3, 2, 4위 결정전 있죠. 3, 4위 결정전. 그래서 본선 경기는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해서 총 경기수가 16경기 나옵니다. 16경기. 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월드컵 경기 총 경기수 몇 경기입니까? 지역 리그 말고요. 지역 예선 말고 본선에서 아시겠죠? 그럼 총 64, 64경기가 나와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문제 갈게요. 자, 요 문제 풀고 바로 다음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갑니다. 얘는 지금 우선 6개 팀, 7개 팀. 한 조는 6개 팀, 한 조는 7개 팀이야. 맞죠? 그래서 조별리그 해야 돼. 자, 조별리그입니다. 6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하는 경기수. 경기수는요, 6C2야. 6C2. 그 다음 다른 조는 7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경기수는 7C2야. 이게 조별리그의 경기수예요. 그럼 6C가 얼마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15경기. 요게 15고요. 7C는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니까 7, 6, 42, 2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조별리그는 총 36경기가 돼요. 조별리그?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 얘 이렇게 하면 4경기예요. 1위에서 4위까지 순위를 가려야 되니까 3, 4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3, 4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경기야. 4개 팀이니까. 됐냐? 오케이? 그러면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죠? 다 구했어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예선은 2만원이고 본선은 3만원이래 경기당. 이거 다 보려면 돈 얼마 필요합니까? 그럼 예선 36경기 곱하기 2만원 72만원이죠? 요거 3만원 4, 3, 12만원이죠? 총 얼마 필요해요? 84만원 필요합니다. 5번이네요.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그럼 요거는 더 간단하죠? 요건 더 간단해요. 자, 똑같아요. 자, 8명이 서로 한 번씩 싸우려면 8C2야. 그죠? 그러면 8C 계산하면 얼마야? 8, 28. 47, 28이네요. 28. 28경기예요. 28경기. 근데 28경기 내는 만원이잖아, 만원. 그럼 28만원. 2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위 4명의 선수가 토너먼트를 하는데 여기 보면 3, 4위전은 치르지 않는데요. 그냥 우승팀, 준우승팀만 가는데. 그럼 몇 경기? 3경기. 4팀이면 3경기. 됐나요? 3경기. 근데 얘는 2만원이죠. 2만원. 그 6만원. 됐습니까? 그럼 총 얼마 필요해요? 34만원 필요해요. 오케이.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이거 시간, 속력, 거리 문제인데, 이것도 뭐, 크게요. 이게 크게 응용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시간, 속력, 거리 문제가 응용이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뭐, 시속 얼마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그치? 뭐, 2km 더 먼 길을,
그치? 시속 몇 킬로 내려갔다. 뭐 중간에 정상에서 뭐 1시간 휴식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게 좀 더 까다로운 거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봐봐요. 자, 신입사원 정시의 퇴근길은 1.8km이다. 퇴근 후 처음 4분의 1 지점까지는 시속 3km로 걸은 후 나머지 구간 즉 4분의 3이죠. 4분의 3. 4분의 3은 시속 30km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할 때 시간. 그럼 뭐예요? 걸은 시간. 자전거를 탄 시간. 걸은 시간 몇 분. 자전거 탄 시간 몇 분. 더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속이에요. 그죠? 킬로미터 시속이잖아 여기도. 그죠?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선택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으로 나와 있죠. 분초. 그치? 분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자. 얘는 1.8km 그러면 시속 이거의 4분의 1 1.8의 4분의 1이면 얼마야? 0.440 0.45 이렇게 나오죠. 그치? 4분의 1.8이니까 0.446 맞죠? 0.45야 0.45km. 그럼 여러분들 우리 0.45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0.45 어때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킬로미터하고 시속으로 놓게 되니까 어때요? 계속 분수 형태가 나와. 우리는 분수 별로 안 치네. 맞죠?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나 별로 안 치네. 그러면요? 정수가 나오게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되죠? 또 하나는 자 여기는 시속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다 선택지가 다 뭐로 돼 있어요? 분초로 돼 있잖아. 분초로. 그죠? 그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자고요. 뭘로요? 자 지금부터 바꿀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돼요. 맞죠? 미터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봐봐. 퇴근 후 처음 4분의 1 1800m의 4분의 1 그럼 떨어지잖아. 4, 4, 16, 4, 50 그러면 4분의 1 지점은 450m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봐요. 얘도 시속 3km 분속으로 바꾸자고요. 3km 시속 3km 1시간에 3km 3000m죠. 3000m 그치? 시속 3000m 이렇게 돼. 그죠? 3km는 3000m. 그럼 얘를 바꾸면 되잖아. 뭘로 바꿔요? 분속으로. 그 1분에 얼마인데? 시속 3000m 1시간에 3000m 갑니다. 그럼 60분에 3000m 갑니다. 맞아요? 그럼 1분에 나누면 되죠. 나누니까 6, 5, 30 맞아요? 됐죠? 여기다 곱하기 60 하면 300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돼요. 분속 50m. 됐나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시속 30km. 그럼 분속으로 바꾸면요. 500m. 0 하나 더 붙인 거니까. 그치? 1시간에 3만 미터 가요. 0 하나 더 붙인 거니까. 그치? 됐나요? 그럼 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일단 나머지 구간의 길이는 1800에서 450을 빼면 되죠. 그치? 빼면 돼. 1350m야. 끝났죠? 끝났잖아. 시속 거. 시속 거.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맞죠? 근데 나는 뭐 구해야 돼요? 시간 구해야 돼. 시간.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됐죠? 속력분의 거리. 자, 갑니다. 450m의 거리, 450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1분의 분속 속력이 50m예요. 그럼 속력분의 거리, 그 시간이라고. 즉, 요만큼을 요 속도로 걸어가면 그때 걸린 시간은요, 이거지 뭘. 이것분의 이거. 됐죠? 자, 자전거로 간 시간은요, 이것분의 이거. 됐죠? 이거는 걸은 시간, 자전거를 탄 시간.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요게. 계산만 하면 되죠. 요거는 뭐 9고, 9. 요거 0 하나 없애고요. 5로 나누면 이거는 몇 점 몇 나오겠다. 그지? 야, 딱 안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죠? 딱 안 떨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세요. 잘 봐요. 어떻게 하나 봐. 자, 50분의 135잖아. 50분의 100이 얼마야? 50분의 100. 50분의 100 2죠. 그럼 요거는 2와 아니면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먼저 약분해주세요. 자, 이거 0은 같이 없애고요. 없앤 다음에 5로 나눠. 분자분모를 5로 나누면 여기는 10이고요. 그치? 얘는 5, 1은 5. 아, 바보. 5, 20, 5, 20, 5, 20, 5, 7, 35, 27.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2.7이야. 즉, 2와 10분의 7이에요. 됐죠? 그러면 11과 10분의 7이에요. 그럼 11분? 요것만 초로 바꾸면 되지. 요것만. 10분의 7. 요걸 초로 바꾸면 되지. 10분의 7분이니까 초로 바꾸면 곱하기 60 하면 6, 7, 42. 42초. 11분 42초.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죠? 그럼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료를 계산하기 편리하게 수치를 단위 있죠? 단위를 통일시켜 놓고 푸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시속으로 푸는 것보다는.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요거를 분속을 시속으로 바꿔야 될지 시속을 분속으로 바꿔야 될지 그건 판단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5번은요. 농도,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농도 15%짜리 소금물을 5% 증발시킨 후 농도 30%짜리 소금물 200g과 섞어서 농도 20%짜리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증발하기 전 농도 15%짜리 소금물의 양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비교해 볼게요. 2018년 작년 상반기 기출문제 4번 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농도 문제죠? 농도가 10% 소금물 150g하고 농도가 3% 소금물을 섞었더니 농도 8% 소금물이 되었다. 농도가 3% 소금물의 양을 골라라. 두 문제가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문제의 난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얘는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비율 문제 중에서는 아주 평범한 형태의 문제고요. 오늘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도 아니야, 얘는. 근데 얘는요. 얘는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우선 요 쉬운 거 먼저 잠가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작년보다 문제가 더 어려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얘를 먼저 잠깐 볼게요. 얘가 쉬우니까 얘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우선 수학적으로 풀기 전에 선생님이 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안 풀고요. 4번이 답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30초가 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치? 한 1, 20초? 자, 그렇다면 좀 이따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우선 수학적으로 볼게요. 수학적으로 봅니다. 자, 농도가 3%인 소금물의 양 이걸 구할 거야. 구해야 돼? 몰라. Xg 모르니까. 맞죠? 그러면 10%인 소금물 150g하고 3%의 소금물 Xg 두 개를 섞어서 농도 8%의 소금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소금물의 농도야. 농도는 이게 농도거든요. 소금물분의 소금물 즉 소금하고 물을 합한 놈 그 전체 중에서 그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게 농도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거.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100 나누면 되죠. 맞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는 여기서 농도는 퍼센트입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요것 말고 쓰면 다 풀 수 있어. 농도 문제는. 기본. 보통 우리는 요것도 쓰지만 요거를 많이 씁니다. 보통은. 즉 소금물하고 농도를 곱한 다음에 0두 개 빼면 그게 소금이야. 그 안에 있는 소금. 됐죠? 자, 이제 이 문제 갈게요.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 150g.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 소금은 얘랑 곱한 다음에 0두 개 빼면 돼요.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15g이야. 소금의 양 15g이죠? 얘는요. 농도가 3% 소금물 xg. 3x죠? 나누기 100. 그지? 100분의 3x. 맞아요? 이거야. 이게 소금의 양이야. 그럼 두 개를 섞었잖아. 섞었죠? 그러면 8%의 소금물 몇 g이에요? 몇 g? 이거죠. 150g하고 xg 섞은 거니까 소금물의 양은 150 플러스 x지? 됐습니까? 근데 그거의 농도가 8%래요. 그럼 그 안에 소금의 양은 역시 뭐예요? 요거죠. 요거.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 그쵸? 이게 소금의 양. 같아야 되잖아. 두 개 섞은 놈은. 그치? 이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은 똑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응. 자, 이제 양변에 100을 곱해서 계산해 볼게요. 100 곱하면 1500 플러스 3x. 요거는 100 없어지고요. 8호 40, 8일은 8. 1200? 8x. 이게 되죠? 넘기면 맞죠? 맞잖아.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식을 세워서 풀이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이 식이 필요 없어요. 이 식이 필요 없어. 왜 없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농도를 만드는 경우, 새로운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는 경우는 비율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비율에 대한 이거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 에듀윌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수포자를 위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비율을 이용하는 거 비율. 잘 봐요. 3%짜리하고 10%짜리하고 두 개의 소금을 서로 섞었어. 섞어서 뭐 만들었어? 대충 표시해 대충. 8%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요. 요 거리를 봐. 거리 얼마예요? 5지. 얘는요? 2지. 이 거리의 비가 5대 2예요. 5대 2. 그러면 질량의 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질량의 비, 소금물의 그 양의 비는요. 2대 5가 돼야 돼요. 즉, 자, 3%짜리랑 10%짜리 두 개를 섞었는데 8%가 났잖아. 그 얘기는 뭐야? 8이 3보다 10에 가깝잖아. 가깝다는 얘기는 3% 소금물보다는 10%의 소금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10에 가깝죠. 만일에 두 개를 똑같은 양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정가운데 값이 나와요. 맞죠? 정확하게 정가운데 값 6.5%가 나오겠지. 똑같은 양을 섞으면. 근데 그것이 10에 더 가깝잖아. 8이니까. 3보다. 그 얘기는 10%짜리 소금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갔죠.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게 바로 요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비율. 요 거리의 비가 5대 2면 얘가 2대 5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끝났잖아요. 자, 이제 얘가 150g이었어요. 그럼 얘는 몇 g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2대 5잖아. 2대 5. 2대 5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5 곱하기 3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30 하면 60g. 선생님은 요거를 이용한 거야. 핵심 정리할게요. 자, 요 거리의 비가 m 대 n이면 질량의 비는 n 대 m이야. n 대 m. 요게 5대 2면 얘는 2대 5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으로, 그지? 야매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을 세우지 않고 빠른 속도로 금방 풀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얘죠. 문제는 얘야. 얘는 그게 안 돼요. 얘는 가능은 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 방법을 쓰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방법 쓰는 거거든.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1분 걸려. 맞죠? 근데 저렇게 풀면 30초도 안 걸려. 절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저 방법을 쓰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저 방법을 쓰면 시간이 더 걸려. 오히려.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잘 봐요. 요놈. 쟤 때문에 안 돼요. 그냥 15%의 소금물하고 30%의 소금물을 섞어서 20%의 소금물 몇 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그 방법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15%의 소금물하고 30%의 소금물 섞어서 20%의 소금물 만들었다. 그럼 얘가 봐. 5, 10이잖아. 1대2죠. 요 거리가 5고 이게 10이잖아. 그럼 1대2죠? 1대, 요거 2대1이네. 그치? 이러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5% 소금물하고 30% 소금물 그냥 섞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아니 뭔데요? 15% 소금물 중에 일부를 증발시켰어요. 증발시켰다는 얘기 뭔 얘기야?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되는 거지. 소금이 증발되진 않죠. 물이 증발됩니다. 물이. 그러면 농도가 바뀌는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봐봐. 잘 봐요. 소금물이 100g이 있어. 소금물이요. 그 중에 15g이 소금이야. 그럼 15%야. 농도가. 그럼 농도가 15%예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10g을 증발시켰다 합시다. 10g. 10%를 증발시켰어요. 10%를 증발시키면 얘만 바뀐다고 소금의 양은 그대로 있는데 소금물이 줄어요. 줄죠? 10%를 증발시키면.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요? 90분의 15야. 90분의 15. 15%가 아니잖아. 아니죠? 15%보다 더 높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농도 자체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90분의 15 떨어지니? 안 떨어진다고요. 분수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방법을 쓰기가 가능은 하지만 그 방법을 쓰기가 오히려 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야. 즉 두 문제 비교를 잘해야 돼.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내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야매로 요령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는 경우는 아까처럼 그 비례식을 이용하면 돼. 비율을 이용하면 금방 찾아요. 그런데 두 개의 소금물을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얘처럼 증발을 시킨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물을 추가시킨다든지 15% 소금물이 있었어? 거기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 농도가 낮아지죠. 15%가 아니야 그때는. 그 밑으로 떨어지죠 농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농도가 바뀌어요. 농도가 바뀌는데 그 농도가 정수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정수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와요. 농도가. 그러면 아까 그 방법을 쓰기가 곤란해지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리로 돌아야 돼요. 원래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공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물만 증발시켰으니까. 맞죠? 그러면 자, 농도 15%짜리 소금물. 내가 지금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지수로 놓고서 식을 세워서 풀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자 요거를 xg이라고 합시다. 하자. 그러면 xg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농도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15x 이게 소금의 양이죠. 농도가 15%니까. 맞습니까? 요게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소금. 그 다음에 30% 소금물 200g. 그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326, 60g이죠. 60g. 요걸 합한 놈이 두 개를 합한 놈이 소금의 양입니다. 그런데 얘를 소금물을 증발시켰어. 5%를.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변함없죠. 소금의 양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소금물이 조금 줄죠. 소금물이 얘랑 그냥 섞으면 x 플러스 200g이 돼야 되는데 맞죠? 근데 물이 그 중에 xg의 5%가 증발됐어요.
x의 5%가 증발됐으니까 95%가 남아있어요. 맞죠? 원래 소금물 x의 95% 요만큼이 소금물이 5%가 증발하고 요만큼의 소금물이 남아있어요. 이게 소금물이에요. 이게 소금물. 여기에 200g, 소금물 200g 섞었으니까 이제 요게 뭐가 돼? 요 놈이 소금물이에요. 맞죠? 요게. 그럼 여기에 농도가 20%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20. 맞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 요게 뭐예요? 요게 소금의 양이죠. 요게. 요 놈이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다시요. 다시. 제일 처음에 섞기 전에 소금의 양. 그죠? 요것도 소금의 양. 두 개를 섞었어요. 근데 요거를 소금물만 증발시켜서 소금물을 증발시킨 물만 증발하지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소금의 양, 섞기 전에 소금의 양, 요거 따로 소금, 그걸 합한 소금의 양하고 자, 소금물이 증발했으니까 원래 Xg이었는데 그거에 5%가 증발했으니까 95%가 남았죠. 소금물이. 그죠? 여기에 200g의 소금물을 섞었죠. 그러니까 요 놈이 소금물이죠. 새로운 소금물. 그쵸? 그거의 농도가 20%래요. 20%. 그럼 그 안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100. 맞죠? 그게 소금의 양이죠. 근데 소금의 양은 증발시키기 전이나 증발시키는 후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 같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이 방법이 더 빨라요. 아까 그 방법보다는. 됐죠? 이제 끝났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같이 없앨게요. 요거 같이 없애고. 그러면 15x 플러스 6, 요거 6000이죠. 6000. 0 두 개 붙여야 되니까 100을 곱한 거니까 20하고 얘 곱하면 요거 105분의 1, 5, 5, 9, 5, 90. 암산이 안 됩니다. 19인가요? 19? 19 맞죠? 또 5분의 1이니까 5, 1, 5, 9, 40. 오케이. 19 맞습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 플러스 4000. 됐죠?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4x가 넘기면 2000이 돼서 x는 500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제들 2018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형태의 문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은구였습니다.